안녕하세요. 부동산 해부학의 무피입니다. 오늘은 그 부동산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산식 등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첫 주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입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또는 전세나 월세 같은 그 거래를 진행할 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부동산 중개사 수수료, 즉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개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고 중개 보수를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흔한 게 첫째, 그 세입자가 계약 만기 전에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중개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까라는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계약 만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면은 임차인들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계약 만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이라도 중개 수수료의 지급은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법에서는 계약의 당사자인 소유자가 중개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임차인들이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관행화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이 내야 한다는 법률적 정보를 임차인이 알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차인들의 입장에서 계약 만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은 본인의 사정으로 발생한 것이고, 만약 중개 수수료까지 임대인에게 내게 부담하거나 또는 내게 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이겠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 만기 전에는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또한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은 서로 약속인데 어느 한쪽이 그 약속을 저버리면 그 저버린 측에서 어느 정도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법에서는 약속을 깬 임차인들에게 중개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에게만 지급하라고 했을까요? 법에서는 임차인이 계약 만기 전에 이사를 간다고 해도 어차피 몇 달 후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어차피 중개 수수료를 네가 낼 거 아니야. 어? 어차피 몇 달 먼저 임차인이 갔다고 해서 네가 안 내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어차피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라고 해서 너는 어차피 임대인은 손해가 아니다라고 이제 판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법과 관행이 다를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을 따르자니 관행에 안 맞고 관행에 따르자니 법에 안 맞고 참 쉽지 않죠. 이러한 엇박자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법과 관행을 잘 조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면 임차인이 관행적으로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고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 3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임대인, 임차인이 협의하는 것이 지금 법과 관행이 엇박자가 나는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개 보수는 중개 사무실마다 모두 같을까라는 어, 주제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중개 보수 요율이 중개 사무소를 거래하면 이게 정해져 있는데 어, 그 금액은 이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요율은 또 뭐 각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나 그 지금은 전국이 거의 같은 요율 체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마다는 다를 수가 있으나 그 같은 지역 내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어, 같은 동네
부동산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중개보수 총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개보수율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중개사무소의 과세 사업자 유형에 따라 발생합니다. A 중개사무소는 일반 가세자이고, 그리고 B 중개사무소는 간이 가세자의 경우에 중개보수의 총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반 가세자는 부가세 10%를 의뢰인에게 청구하게 되고, 간이 가세자는 부가세를 청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개보수가 300만 원이라면 일반 가세자는 부가세 10%를 청구하여 총 330만 원을 청구하게 되고, 간이 가세자는 부가세를 청구하지 않으니 한 300만 원을 중개 의뢰인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간이 가세자도 부가세 3%까지는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간이 가세자 사업자는 청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중개인 의뢰인 입장에서는 일반 가세자 중개사무소에 방문하면은 안 내도 될 부가세 금액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가세자 중개사무소가 부가세 10%를 청구하여 뭐 수익을 더 얻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으로서 일반 가세자가 실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중개인 의뢰인 입장에서는 더 많은 중개 보수를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개 보수를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신다면은 중개 사무소가 일반 가세자인지 또는 간이 가세자인지에 대한 이러한 점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현재 중개 보수에 대한 불만은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모두 불만스러운 상태입니다. 주는 쪽은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이 준다고 생각하고, 받는 쪽은 그 책임에 비해 너무 적다고 보는 이유 때문입니다. 주는 쪽과 받는 쪽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중개 보수 체계가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입장 차이 때문에 그렇겠죠. 결국 중개 보수를 주는 쪽과 받는 쪽이 협의하여 양쪽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뭐 전속 중개 제도가 마련이 된다든가, 뭐 협의가 잘 조성이 된다든가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부가세에 따라 중개보수 총 금액은 달라지고, 이는 중개 사무실마다 다를 수 있으니 중개 의뢰인이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부동산 해부학 무피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